안녕하십니까, 큐큐 매니저입니다. 오늘 제가 나갔다가 정말 너무 손이 시려워갖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가판 위에 살얼음이 이렇게 싹 얼어있고 많이 추워요. 아직도 수온도 많이 낮습니다. 외연도권 1시간 반 정도 나가도 한 7도 8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오고 아직은 조금 빠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벚꽃 구경을 다녀온 다음부터 낚시를 다니세요. 가족들하고 같이 꽃 구경 갔다가 그 다음에 낚시 오시면 됩니다.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쫙 찍고 그 다음에 벚꽃이 딱 질 때쯤, 그때쯤부터 슬슬 움직이시면 됩니다. 진짜 그래도 나는 급해서 안 되겠다. 사실 요즘은 그 영등철이라고 그러죠. 요맘때는 원래 고기가 잘 안 나오는 때인데 이제 근질근질 돼갖고 나가는 거잖아요. 책임은 이제 본인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 선장 탓, 뭐 포인트 탓, 뭐 날씨 탓 할 필요 없이 지금은 타이밍이 좀 그런 타이밍입니다. 시즌이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괜히 유튜버들이 막 나옵니다 막 이런 영상 올리는 거에 속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의 뭐 선상낚시 원데이 투데이입니까? 지금은 가급적 자제를 하시고 벚꽃 축제 갔다가 출조를 한다라는 계획으로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나는 답답해서 안 되겠다, 바다에 가서 꽝을 치더라도 바람을 좀 쐬고 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좀 단단히 하시길 바래요. 제가 지금 벌써 10년째 동출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여벌의 옷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백팩 같은 거 태클박스만 딱 들고 다니지 마시고 백팩 같은 거 그런 거 하나씩 메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간단한 간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상용품이라든지 장갑 뭐 이런 게, 여벌의 의류 이런 것들, 방한용품 이런 것들 거기에다가 담아가지고 가시면은 훨씬 편하잖아요. 보조 배터리나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백팩 같은 거 약간 생활 방수 기능이 있는 걸로, 그런 걸로 준비를 해서 나만의 가방이다 라는 식별을 할 수 있는 그런 표시도 해갖고 다른 사람이 들고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용품들을 좀 챙겨 갖고 다니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예보보다 더 추울 거라는 전제하에 여벌의 옷을 준비하세요. 좀 오바해서 방한용품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을 안 듣고 자기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그렇게 오셨다가 막 이제 되게 고통스러워 하다가 이제 가시는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더우면 벗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옷이 여벌이 없으면 추울 때 어떻게 대책이 없어. 방한용품을 꼭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온은 핫팩 두툼한 거 있죠. 최소한 140g, 150g 막 이 정도 되는 거, 군인용 핫팩, 이렇게 두툼한 핫팩이 한두 개 정도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손이 너무 시려. 뽕돌 만져보면 지금 물이 아주 차갑습니다. 수온이 아무리 뭐 7도 8도 뭐 이런다 해도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냉장고에 있는 캔맥주 꺼내서 손으로 들고 있는 것보다 더 차갑습니다. 장갑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충분히 방한용품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안전사고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배를 부장교 같은 데다가 이제 묻거나 항해 접안을 할 때 밧줄 같은 거를 손님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도와주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 도와주시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제주나 남해 같은 데서도 그런 사고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풍을 내리고 낚시를 하잖아요. 근데 그 풍을 내릴 때 괜히 그 옆에 있다가 그 풍줄에 발이 걸리거나 손이 끼어갖고 진짜 팔이 절단되는 사고도 있었고, 정말 진짜 끔찍한 사고들이 너무 쉽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오지랖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단골이랍시고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하다가 진짜 뭐 사고가 나고 다치고 막 이러면은 정말 안전사고 정말 무섭습니다. 저도 요번에 밧줄을 그 부장교에서 이렇게 배와 배도 이렇게
밧줄로 연결해서 묶어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배와 배 사이에 묶어놓은 밧줄을 제가 풀려고 이렇게 빼다가 바람 때문에 배가 밀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손가락이 그 밧줄하고 그 말뚝 있죠, 배 그 밧줄 묶는 말뚝, 그 말뚝 사이에 손가락이 껴갖고 밧줄이 이 손가락을 이렇게 딱 순식간에 그렇게 압박을 주는데 진짜 저는 손가락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그냥 밧줄 붙잡고 맞은편 배를 내가 잡아 당기는데 정말 으아! 막 초인적인 힘으로 막 그렇게 하면서 아 진짜 너무 순간적으로 너무 놀랐어요. 저처럼 이렇게 거의 이쪽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까딱 방심을 하면 안전사고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농어 캐스팅 있죠, 농어 캐스팅. 근데 어떤 분이 캐스팅을 하다가 그 바늘이 옆 사람 뒤통수에 걸려갖고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죠. 실력이 진짜 다 다른 거예요. 사람이 다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실력이 똑같지가 않아. 경험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미늘이 있잖아요, 바늘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빼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전부 다 전원 입항을 해야 했던, 응급실을 가야 했던 그런 일도 있었고, 저희 스태프 중에 한 명은 자기 혼자 혼쭐을 가갖고 광어 다운샷 채비를 하는데 이상한 습관이 있었어. 바늘을 이렇게 입에 물고 이렇게 줄을 당기고 막 이런 습관이 있었어. 근데 그렇게 하다가 쭉 미끄러진 거야. 그러니까 입술을 뚫고 바늘이 들어간 거야. 이거는 사진도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누군지는 말을 안 할게. 입술을 이렇게 뚫고 들어간 거야.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다운샷 바늘도 이제 미늘이 있어서 다시 꺼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들어간 대로 그대로 쭉 밀어서 빼야 돼.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그 박힌 순간 진짜 우리는 고기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고기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되게 끔찍했던 그런 순간입니다. 아주 요거는 바늘 하나만 껴도 이런 거예요. 풍줄이나 뭐 이런 밧줄에 엉켰을 때 정말 여러분들 배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너무 많아요. 진짜 바람이나 뭐 파도나 이런 게 진짜 우리 육지나 뭐 이런 호수 잔잔한 데서 발생하는 거랑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바다 위에 떠다니던 막 쓰레기나 이런 밧줄 같은 게, 그물 같은 게 걸려갖고 배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죠. 다행히 이제 그게 잘 끊겨갖고 잘라내면 다행인데, 자르기조차 힘든 불가능한 그런 엄청 두꺼운 밧줄이나 그물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인양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배랑 이렇게 인양을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인양하는 게 흔하냐면, 고속으로 안 갈 때는 배랑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붙어갖고 밧줄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인양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했죠. 앞에 배 뒤에 이제 말뚝에다가 줄을 해갖고 뒤에 배 앞에 말뚝에다 밧줄을 쫙 이렇게 이어갖고 배가 배를 이렇게 끌고 가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그 밧줄이 좀 사갔어, 밧줄이 팡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밧줄로 맞아봤습니까? 그냥 사람이 이렇게 밧줄로 때려도 아파요. 근데 그 배가, 여러분 말했죠, 우리 977 요런 9.77톤 요런 배들이 실제로 9.77톤이 아니라고. 실제 무게는 20톤 25톤 막 이렇게 넘어갑니다. 갈치배처럼 큰 배들 있죠, 25m 막 이런 배들, 26 막 이런 배들은 막 30톤 가까이 하는 배도 있습니다. 진짜 그런 무게로 잡아당기다가 웬만한 여자 손목 두께만한 그런 밧줄이 팽 하고 터지면서 날아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맞으면 그냥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 작업할 때, 그때 보통 언제 사고가 나겠어요? 배를 그렇게 줄을 묶고 땡기기 시작할 때, 그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땡기고 나서도 이제 끌고 가다가도 물론 터지겠지만, 결국은 우리는 뭘 해야 돼? 그 근처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 근처에 있으면 안 돼요. 선상 낚시 하다 보면은 그렇게 배가 고장나서 끌려 들어오는 경우 분명히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무리 왼수 같던 선장님들이라도 서로 도와서 그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근처에 있는 다른 배가 인양을 할 때 그런 밧줄 작업을 한다, 혹은 풍을 내린다, 뭐 요런 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제발 구경하려고 좀 하지 마세요. 그걸 왜 구경을 하려고 해. 절대 그 근처에서 얼쩡거리지 마시고. 안전사고입니다, 안전사고. 괜히 옆에 있다가, 진짜 제가 말했죠, 오지랖이라고. 오지랖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치고. 채비 같은 거 할 때도, 그리고 캐스팅 할 때도, 갈치 생미끼 낚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갈치 생미끼 낚시 할 때 던지잖아요. 요즘에는 막 이렇게 팡 쏘기도 하고. 그때도 근처에
걸리지 않게 정말 신경 써서 해야지, 그거를 진짜 뭐 하나 딱 걸리는 순간 난장판 되죠. 여러분들 그런 거를 정말 좀 주의하시기를. 배 타면서 정말 안전사고만 피해도 우리 되게 즐겁게 탈 수 있거든요. 안전사고 구명조끼 꼭 입으시고, 구명조끼도 이제 진짜 잘 터지는 거 검증된 걸로 입으시고, 구명조끼는 목숨하고 직결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구명조끼에서는 제일 별로예요. 제가 그 구명조끼 영상이 140만 조회수가 나왔잖아요. 별로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구명조끼만큼은 확실히 검증된 걸로 구매를 하시고, 해수부나 KC 인증 확실하게 된 걸로 착용하시고, 제일 확실한 거는 갑바예요. 갑바. 배에 가면 이렇게 두툼한 거 있죠, 주황색 빵빵한 거, 스티로폴 막 들어있는 거, 그게 사실은 제일 안전합니다.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좀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낚싯배가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 선장들이 이제 기상 악화 때 무리한 출항이나 해무가 꼈을 때, 그럴 때 되게 잘 발생하지만, 전체적인 사고율로 봤을 때는 뭐 교통사고나 뭐 다른 사고에 비해서는 사고율이 현저히 낮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고가 나면 거의 대부분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사고를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선장님들도 항상 배 정비, 정말 정비를 꾸준히 해야 돼요. 정비, 매일같이 정비를 해야 돼. 지난 영상에 여러분들이 배를 선택할 때 어떤 배를 선택하냐, 여러분들의 선택 기준은 도대체 뭡니까? 먹을 거 잘 주는 배, 뭐 깨끗한 배, 시설 좋은 배, 신조선, 뭐 아니면 조항 좋은 배, 뭐 이런 거 다 이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지만, 저의 선택 기준은 안전한 배예요. 안전한 배. 남해 쪽에는 그런 배들이 좀 너무 무섭거든요. 기상이 좀 별로인데도 그냥 풍랑주의보만 안 뜨면 그냥 나가는 거야. 저 그것 때문에 어떤 선사랑 척을 진 선사도 있는데, 풍랑주의보만 아니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풍랑주의보만 아니지, 예를 들어서 풍랑주의보가 13m/s다 그렇게 치면 12까지는 나가는 거야. 근데 10이랑 13이랑 뭐가 달라? 내가 봤을 때는 둘 다 위험한데, 12m/s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바람 그렇게 불고. 배 운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배가 그냥 막 지 멋대로 핑핑 돌고 무섭다고. 철렁철렁 나면 롤링도 엄청 심하고. 근데 거기서 낚시를 하라고? 너무 그걸 반대를 합니다. 저의 선사 낚싯배 선택 기준은 안전에 신경 쓰는 배, 정비 잘하고, 그런 배들은 진짜 딱 보면 알아요. 우리가 이제 뭐 기관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볼 일은 잘 없지만 가끔 이제 선장님들이 막 기관빵 열고 들어갈 때 있어요. 뭐 벨트가 끊어졌거나. 그럼 벨트 같은 것도 잘 안 끊어지는 배를 타야 돼요. 안 끊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미리 갈았다는 거야. 엔진오일 갈 때. 엔진오일도 어떤 선장님은 600시간, 700시간 넘어서 가는 선장님도 있어요. 그거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또 반면에 어떤 선장님은 300시간이면 뭐 칼같이 엔진오일 교체를 하고, 그 엔진오일도 보다 좋은 걸로, 합성오일 막 이런 걸로, 그러니까 그 비용을 아끼지 않는 거죠. 엔진오일 가는데 막 100만 원씩 들어. 그렇게 해도 300시간마다 가는 거야. 300시간 해봤자 하루에 뭐 출항 한 번 하면 15시간씩 뭐 배 시동 켜놓고 15시간 20번 출항하면은 300시간이에요. 20번 출항할 때마다 100만 원씩 엔진오일 그렇게 가는 선장님도 있다고. 그러면서 엔진 점검도 그때마다 하고, 벨트 같은 것도 교환을 그때마다 하고, 막 이런 선장님들이 있다니까. 진짜로. 그런 분들이 배가 고장이 더 적게 나고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돈 아끼려고 막 미루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배 딱 타보면 관리 상태 보이잖아요. 배를 딱 탔을 때 벌써 이 배는 관리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 티가 딱 난다고. 뭐 선실도 그렇고, 우리가 제일 몸으로 느끼는 건 선실이지만, 선실 안에도 좀 이제 좀 잘 닦고 막 이런 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배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선실이 우리는 중요한데, 선장님은 배 안전에 관련된 게 아니니까 일단 그거를 더 먼저 신경 쓰는 선장님들, 배 안전에 대해서 신경 쓰는 선장님들, 그런 배를 타야 됩니다. 저의 선택 기준은 그렇다고요. 안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예보가 간당간당한데, 그 간당간당한데 출항을 하는 거는 저는 진짜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5m/s만 돼도 바람에
배가 훅훅 갑니다. 진짜 훅훅 날아가요. 9, 10 이 정도 된다. 그때는 진짜 낚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개고생하는 줄 알고 가셔야 돼요. 저 같으면은 그런 날은 포기하겠습니다. 아무리 낚시를 좋아해도 목숨을 걸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날은 사고가 났을 때 구하러 오는 배도 빨리 오기가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파고 높은 날은 가는 거 아니에요. 비 오는 날은 상관이 없어. 근데 바람이나 파도가 높은 날은, 그렇게 너울 심한 날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어플 정리해드린 거 있죠? 필수 어플. 그 어플들 다운받으셔서 미리미리, 기상 확인은 진짜 낚시인들한테는 필수입니다. 미리미리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좀 특별히 발끈하는 거 없이, 급발진하는 거 없이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조금 지루할 수가 있는데, 가끔 제가 욱해갖고 흥분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되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막 댓글을 막 이렇게 쓰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거를 시원해 하시고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진짜 10배에서 100배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 그럼 이렇게 영상이 루즈해지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다수를 위한 다음 영상부터는 좀 분발해서 열심히 흥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